어느 날 밤, 사냥꾼 빈센트의 집에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빈센트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날선 도끼를 찾아들었고 소리를 쫓아 마곡간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선 달덩이처럼 어여쁜 갓난 아이가 자고 있었다. 아이가 없어 쓸쓸함을 느끼던 빈센트 부부에게 이 아기는 하늘이 내려준 자식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배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시로내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게다가 무척이나 영민해서 혼자 아른마른 글자를 더듬더니 책을 읽는 수준에 이르렀다. 빈센트가 우연히 구해다준 책을 읽고는 마법사에 관해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냥꾼의 자식인 시로네가 마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이 빈센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신분의 한계조차 시로네의 배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어느 날 도시를 구경하며 걷고 있던 시로네는 나비가 꽃향기에 이끌리듯 마법학교의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 웅장한 구조물들 앞에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영락없는 천민의 옷차림은 경비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경비병은 도적놈들이 키운 심부름꾼이 아니냐며 윽박지르곤 그 억센 손으로 시로네를 붙잡게 되는데 새하얀 증기를 내뿜는 마법공학기관차가 여기 도착했다. 허망하게 잘생긴 청년이 기차 객실 안으로 들어왔고 노신사는 그를 보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청년의 시선이 노신사가 읽고 있던 신문으로 향했다. 청년이 기사를 보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을 때 노신사는 조용히 이동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전쟁에서 유명해진 정체불명의 떠돌이 용병에 대해 말하자 일순간 노신사의 인피명구가 실룩거렸다. 하지만 노신사는 노련하게 화제를 전환하며 이번엔 청년에 대해 물었다. 청년은 자신의 이름을 로드거라고 밝히며 명문 마법학교 세오른의 신입교사로 부임하여 가는 중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화항하는 폭발음과 함께 괴한들의 습격이 이어졌다. 로드거는 어린 나이에 세오른의 교사가 된 전도유망한 젊은이답게 정의감을 발휘하며 테러범들의 공격을 막아내었지만 안타깝게도 자폭 폭탄 테러에 휘말려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 혼자 살아남은 노신사는 폭발로 인해 못쓰게 된 인피명구를 벗겨내었다. 그리고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 듯 싶었지만 나불사 출동한 콜드스틸 기사단이 승객들을 탑승객 명부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거짓 신분이 밝혀져 테러 공범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순간 주인공은 한 가지 비책을 떠올려내는데 어느 날 아이르는 긴 꿈을 꾸었다. 우직하게 겉만을 휘두르는 재능 없는 남자에 관한 꿈이었다. 한 달, 1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남자는 바보같이 겉만을 휘둘렀다. 심지어 백발 노인이 되어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검을 휘둘렀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검이 만들어낸 빛은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잠에서 깬 아이른의 가슴속이 묵직하게 아파왔다. 어릴 적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뒤 잠을 도피처로 삼아왔던 자신이었기에 그동안 검과는 인연이 없었건만 꿈속의 남자는 마치 실제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였다. 억지로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에 쉬지 않고 고행을 이어나가는 사내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나태공자로 불리며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때도 변할 마음이 들지 않았던 그였지만 결국 하인을 시켜 검을 찾았다. 난생 처음으로 연부장에 나타난 나태공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차피 금방 그만둘 거라며 얼마나 버틸지를 얘기하는 자들, 자세가 형편없다며 수군거리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르는 개의치 않았다. 꿈속 남자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묵묵하게 검을 휘둘렀다. 근육은 비명을 내지르고 격통이 몸 이곳저곳을 찔러댔지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이른의 몸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는데 암살자의 칼끝이 폐부를 뚫고 들어와 내부를 휘저었다. 나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며 자조적으로 눈을 감았다.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남에게 영지를 고스란히 뺏긴 희대의 망나니. 호랑이에게서 개가 태어나는 경우는 날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악연으로 얽힌 훈츠. 그 개자식이 보낸 암살자에게 결국 죽을 위기에 처했다. 훈츠에 대한 증오가 끌어넘쳐 이가 부서질 듯 달렸으나 곧 내 무능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졌다. 내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절대 호구처럼 당하지 않으리라. 그때 바닥에 떨어진 소원의 책갈피가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조건을 충족하여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뒤 눈을 떠보니 17년 전 방안이었다. 추억 속의 아늑한 침실, 묻은 살 하나 없는 보드러운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거울 속에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미소년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이하는 대학원을 졸업하며 다짐했다. 학자 들어가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세상 일은 그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 세계로 환생한 이하는 권세 있는 마법사 가문 오다나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황제와도 친분이 있을 정도의 대단한 가문이었다. 대학원 비스무리한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치를 떨었던 이한이었지만 가주의 명을 거역하긴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이 세계에서 마법사는 나름 안전하고 명망 높은 직업이었다. 또 그가 다니게 될 제국 최고의 마법 학교인 에일로가드는 뛰어난 마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 최고의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었기에 결국 이하는 얌전히 입학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고대하던 이 방날 에일로가드의 정문이 열렸다. 들어와라, 무쇠 대가리들아. 몇몇의 눈짓 빠른 이들은 벌써 이곳이 소문처럼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다.